반갑습니다. 코인홍보 첨프로입니다. 자, 간밤에 트럼프의 이 전격 발표로 인해서 우리 코인장이 굉장히 강력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리플도 36%나 급등을 했고, 또 오늘은 이 어제 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잠시 쉬어가는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번에 급등하다 보면은 급락을 부르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중간 조정 흐름이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건강한 조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매도라든가 손절로 대응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여력이 되시는 만큼 단 한 개라도 더욱더 많이 모아나갈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 구간으로 삼아주실 것을 방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암호화폐 준비금으로 리플과 솔라나 에다 코인을 전략 준비금으로 추진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멘트 하나만으로 우리 코인장이 굉장히 강력한 슈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비축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장기적인 보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매도가 아닌 계속해서 홀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인 호재로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개인들처럼 절대 단타성 호재가 아닙니다. 단타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계속 장기 보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그리고 그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가격은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코인장이 굉장히 앞으로 갈 길이 굉장히 멀고, 그만큼 먹을 수 있는 수익 구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열려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물론 이 암호화폐 준비금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가지 잡음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 이 비트와이스 CEO도 미국 전략준비금에 비트코인만 포함을 해야 된다. 또 비트맥스 설립자 아서이주도 이 미국의 준비금 발표는 공수표다. 정부는 자금이 없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CEO도 전략준비금은 알트코인이 아닌 비트코인으로만 구성해야 된다라면서, 자, 벌써부터 이 알트코인들에 대한 이 언론 플레이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 현재 미국의 상황을 보면은 이 부채 위기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도 암호화폐 전략 준비금을 이제 채택을 한 부분이고, 저게 이제 알트코인들, 그 중에서도 미국 기반 코인들을 우선적으로 현재 채택을 시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다만 미국 의회에서 이 부분 이제 승인을 좀 앞두고 있는데, 자, 승인까지는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의회에서 지금 많이 저항을 하게 된다라면 트럼프도 이 비트코인은 물론 채택이 될 것이지만 이 알트코인 중에서 좀 추려낼 수도 있습니다. 좀 제외가 되는 코인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게 리플 코인이 절대 배제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리플 같은 경우는 이 미국의 부채 위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게 될 것입니다. 리플 코인 자체가 아니라 바로 리플이 현재 지금 출시했었던 RLUSD,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 이 부채 위기의 해결책으로 좀 부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이제 다른 알트코인들이 혹시라도 제외가 된다 하더라도 리플 코인은 가장 유력하기 때문에 리플 코인은 꼭 살아남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리플에 대한 방향성도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전개를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2달러 부근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2.8달러죠. 그래서 이 2달러를 벗어나기 전에 우리가 미리미리 꼭 선점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이게 우리의 가장 급선무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이 준비금 부분이 우리 리플에게 어떻게 수혜를 좀 입혀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리플의 가장 강력한 숙제이자 호재가 될 것이 바로 소송이죠. 소송도 이제 그 끝이 드러나고 있는데, 최근에 SC가 행보가 굉장히 파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최근에 여러 기업들과의 소송도 철회를 시키거나 합의로 지금 마무리를 지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차례가 리플로 현재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리플의 소송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이제 정말로 끝이 날 것이 머지 않았구나라고 좀 유출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이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 또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대내외적인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면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이런 관리받고 계시는지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도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우선 이 백악관 크립토 차트 데이비드 sak스는 다가오는 3월 7일 암호화폐 정상회담에서 더 많은 것이 온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특히나 이 미국이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도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자, 3월 7일 날짜로 굉장히 좀 좋은 소식이 전해질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트럼프는 이제 이전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미국 부채 4경 6천조 원을 갚을 것이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현재는 이 부채가 더 늘어나서 5경 원이 좀 넘어가고 있죠. 그런데 비트코인을 이제 비축 자산으로 이제 채택을 해서 이것을 이제 이거 갚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 비트코인이 미국에서 20만 개를 보유하고 있고 2030년까지 추가적으로 100만 개를 더 보유하겠다라고 좀 밝혔는데 100만 개로도 좀 많이 부족합니다. 140조밖에 되지 않죠. 그러면 5경 원이면 거의 350배 정도나 차이가 납니다. 자, 물론 2030년까지 비트코인이 더 이제 상승한다 하더라도 한 1000조 정도로 가정한다 하더라도 거의 50배나 더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으로 부채를 갚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부분인데, 자, 그럼 트럼프는 왜 비트코인을 비축 자산으로 채택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자, 이것은 바로 우리 코인장을 우선은 흥행을 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채 위기 해결책은 이 비트코인이 아니라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우선 이 부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는 국채를 많이 발행해서 이제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유럽 같은 경우는 미국의 국채를 사줄 만한 여력이 없고 중국은 미국과 패권 전쟁을 펼치고 있죠. 그래서 이 국채를 오히려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연준 같은 경우도 이 국채를 많이 매입하게 될 경우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그렇게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이 구원투수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테더사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이 달러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로 수익을 지금 잘 내고 있는데 가장 많은 수익처가 바로 미국의 국채 매입인 거죠. 지금 그 규모가 이 독일보다도 더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 기업이 한 국가보다도 더 많은 국채를 지금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만큼 미국에서도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계속해서 성장을 시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굉장히 지금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테더스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 현재 입지가 계속해서 좁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담보보다 더 많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있다라는 의혹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자, 과거에도 이런 의혹 때문에 검찰 조사까지도 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신뢰성이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고 또 이렇게 충분한 예측음 없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는 이슈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몰려가서 현금화를 요구할 수가 있고 이 같은 뱅크런 사태를 넘기지 못할 경우에는 회사가 문을 닫을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 내 위치를 보면 자, 테더 같은 경우는 뉴욕 금융 서비스 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인 반면 리플의 RLUSD는 승인을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자, 그만큼 리플의 RLUSD가 더 높은 신뢰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장 점유율 면에서는 테더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러한 규제 문제로 인해서 향후 시장에서 위치가 불확실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테더 같은 경우는 이 홍콩에 기반을 둔 중국 코인입니다. 그리고 리플의 RLUSD는 바로 미국 코인인 거죠. 그래서 현재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속에서 더군다나 이 테더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딴 주머니를 지금 챙기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계속 이 테더사를 그렇게 달갑지 않게 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현재 미국 기반의 코인인 이 USDC 서클과 현재 리플 코인 리플의 RLUSD를 계속해서 띄워주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전반적인 이런 패권 전쟁에서도 리플의 RLUSD 그리고 서클사가 계속해서 두각을 드러나게 될 것이고 이 과정에 정말 천문학적인 수익까지도 이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부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 RLUSD와 서클사를 계속해서 띄워주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비축 자산에 대해서도 리플콜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있지만 이 미국에선 절대로 리플을 놓을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리플의 방향성 정말 강력하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과정에 리플도 정말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두게 될 것인데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이 RLUSD는 결제 혁명의 핵심이 될 것이고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에 대해서 기축통화 리플의 역할은 중추적일 것이기 때문에 2028년까지 하나 3,850조 거의 4,000조 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리플은
이 소송이라고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이제 곧 치워지게 될 것이고요. 자, 그 이후에는 ETF 출시, 그리고 IPO, 그리고 여기에 RLUS까지 가세를 하면서 정말 막대한 수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리플의 방향성은 아직까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고, 아직 먹을 수 있는 수익 구간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2달러 부근을 좀 머물고 있을 때 아직 벗어나기 전에 여러분이 여러 개 되시는 만큼 단 한 개라도 더욱더 많이 모아나가 주셔야 된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리플의 방향성인 거고, 우리는 이런 리플의 내재 가치, 펀더멘탈에 더욱더 집중을 해 주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게 리플은 앞으로 장기적인 방향성이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 흐름이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미세한 파동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 우리가 털리게 된다면 앞으로 남아있는 이런 모든 수익 기회를 우리가 다 놓치게 되는 것이죠. 절대 이런 우를 범하시면 안 되시고, 오히려 이런 조정 흐름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박앤셀 구간인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다만 이렇게 호재가 뚜렷하게 나올수록 이 고래 세력들의 개미 털기 작업이 활발하게 전개가 됩니다. 자, 고래 세력들도 호재가 있을수록 강력하게 이제 상승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개인분들의 추격 매수가 많이 따라붙게 되면은 그만큼 이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가볍게 상승시키기 위해서라도 개미 털기 작업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개미 털기 작업에 절대 털려서는 안 되시는 거고, 이런 고래 세력들의 조정 흐름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안전한 지지 라인을 확인하고서 함께 비중을 더욱더 늘려나가는 그런 기회로 삼아 가실 거고요. 이에 따른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에 대해서는 제가 무료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리플의 소송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SEC가 많은 기업들과의 소송을 일단락을 시키면서도 리플과의 소송을 지연시키는 이유에 대해서는 토레스 판사의 금지 명령이 핵심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토레스 판사의 판결이 리플이 공공시장에서 증권을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는 과정이 복잡하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이 금지 명령이 해소되지 않으면 리플의 향후 기업 공개 계획에도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전망이고, 또 리플 측은 해당 조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법원 측에 요청을 했으나 이를 해결하는 과정이 소송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리고 리플의 증권성 이슈를 가리기 위한 하위 테스트 역시도 이 법적 분쟁을 더욱더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반면 리플은 최근 SEC와의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 만큼 현재 소송의 최종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금지 명령과 하위 테스트에 대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것은 곧 해결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SEC 위원 이 헤스터 피어스 위원은 이 SEC의 그동안 겐슬러 체제하에서 강압적 규제를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리플의 소송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인데, 이 헤스터 피어스 위원 같은 경우는 우리 리플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발언을 보면은 피어스 위원은 SEC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를 법적 집행을 통해서 진행한 점을 비판하면서, 자, 규제는 법적 집행이 아니라 명확한 정책에서 나와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SEC의 하위 테스트 해석이 암호화폐 산업에 혼란을 주었다라고 언급했고, 또 SEC가 하위 테스트를 사용해서 암호화폐를 등록되지 않은 증권으로 간주한 것은 업계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지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SEC가 겐슬러 체제 하에서 이 법원 측에 요청을 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 금지 명령도 이제 겐슬러가 물러났고, 또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현재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팀의 수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금지 명령도 다시 철회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또 하위 테스트 역시도 계속해서 비판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것도 곧 해결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번 주 3월 6일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인데, SEC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3월 6일자로 클로즈 미팅, 바로 비공개 회의가
다시 한번 잡혔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서 선샤인 액트 공지를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핵심 사안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두 가지 내용들이 총 네 가지 중에서 바로 금지 명령 조치의 제도 및 합의, 그리고 소송 청구의 해결이 포함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리플의 사안을 이번에 좀 다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 바로 소송의 철회 또는 합의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충분히 기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사실상 이제 리플과 SC 소송도 그 끝이 이제 머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정말 빠르면 이번 3월 6일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때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SC 위원장 폴 애킨스가 이제 곧 임명이 될 것인데, 폴 애킨스 같은 경우는 리플의 고발을 처리를 하겠다라고 이미 밝혔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폴 애킨스가 임명이 되는 3에서 한 4월달 정도까지는 이 소송은 그대로 종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리플도 정말 4년이 넘게 굉장히 오랫동안 시달려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끝이 곧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리플이 이 억눌려 왔었던 이 모멘텀이 이제 강력하게 분출하게 되면서 새로운 신고가는 너무나 당연하게 올라서게 될 것이고, 이 과정이 이더리움까지 실제로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자, 과거에도 리플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을 넘어서면서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선 콘이었습니다. 그러나 SC에게 계속 소송을 당하면서 하방 압박을 받아왔었던 거죠. 자, 그러나 이제 판세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자, 최근 트럼프 당선 그리고 캔슬러의 퇴임 소식에 따라서 10배 격차에서 2배까지 현재 많이 좁혀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 0으로 수렴하게 되고, 오히려 다시 이더리움을 역전하는 그런 시기가 곧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최소한 2배 정도는 무난하게 수익 구간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이것은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ETF와 IPO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등이 이제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돼 가면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게 될 것이고, 천문학적으로 수익을 거두게 되면서 강력한 슈팅은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굉장히 저평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앞으로 먹을 수 있는 수익권이 굉장히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신고가를 달성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미리 꼭 선점을 많이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만 투자라고 하는 건 이게 호재와 악재는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고래 세력들의 개미 털기 작업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조정 구간에서 지지 라인을 확인하고서 함께 공략해 나가실 거고요. 이에 따른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에 대해서 제가 무료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릴 것이니까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면 이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주제로 해서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목차 내용 간단히 보시면 기본편부터 해서 보조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지표 등 우리가 기본기를 탄탄히 할 수 있는 내용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코인의 용어부터 쭉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트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보조지표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자세하게 쉽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150페이지 정도로 넉넉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꾸준히 보시다 보면은 그동안 차트 속에서 안 보이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 매수 매도 타점까지도 여러분 각자 스스로 찾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전문가들의 조언도 많이 참조를 하게 되는데, 어떤 것을 기준 삼아서 근거를 삼아서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면서 그 노하우까지도 내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최소한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데, 투자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의 소중한 원금을 지키는 게 가장 선행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이 기준 없이, 기본기 없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돈을 버는 투자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돈을 쓰는 취미생활로 전락을 해버리고 말죠.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돈을 쫓기보다는 이렇게 기본기를 먼저 좀 닦아나가셔야 되고, 하루 10분 정도 꾸준히 보시다 보면 여러분 최소한 중급 정도까지는 실력이 충분히 올라오실 거니까 여러분 이 부분 꼭 챙겨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현재 모두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다가 혹시라도 뭐 잘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언제든
있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답변 진행해 드리고 있고, 또 텔레그램 방은 24시간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매매하시다가 궁금하시거나 또 물려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상담 필요하신 분들께서도 텔레그램 방 통해서 문의 주시면 계속해서 답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께서 문의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전 텔레그램 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